선택받은 자의 카법까지 반점 뒤에 숨은 진실, 당신도 그중 하나인가요? 인구의 3%만이 목적과 운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특별한 모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이 선택받은 소수 중 하나인지 확인하려면 끝까지 기다리세요. 어느 날 한 부유한 사업가가 우연히 고대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 문서에는 위대한 힘과 리더십의 징표라고 일컬어지는 7가지 독특한 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죠. 그는 그 문서를 읽으며 흥미를 느끼다가 문득 자신의 몸에도 그 점들 중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그저 평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왔던 것이었죠.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는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점들은 단순한 피부의 표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위대한 운명 또는 비극적인 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운명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사업가는 더욱 깊이 조사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같은 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취한 후 그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점과 연관된 깊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었죠. 어떤 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얻었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자신은 행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겪게 될 것인가? 이 의문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합니다. 과연 이 점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찹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그 작은 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합니다. 이 점의 의미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고대의 문헌들을 뒤지며 이 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클레오파트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들 모두가 이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는 자신도 이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운명을 타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점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점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의 고승, 이집트의 고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은 단순히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더욱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향을 미칩니다. 그의 직원들은 그의 열정에 감화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따뜻해진 마음에 감동받아 더욱 화목해집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자주 찾아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고 그의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점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의 결심은 그를 새로운 모험으로 이끕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비밀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우연히 한 은밀한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임의 리더인 한 노련한 사업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사업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점들이 단순한 피부 표식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 고대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업객의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유산과 영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넵니다. 그 책에는 이 점을 가진 역사적 인물들이 사용했던 고대의 투자 전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업가는 이 전략들의 실용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그중 한 가지 전략을 자신의 사업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한 가지 전략만으로도 그의 사업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점과 성공 사이의 연관성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많은 전략들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책을 연구합니다. 각각의 전략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고대의 지혜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원들의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회사를 더욱 강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들어줍니다. 그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눕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식의 힘과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그는 이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존경받는 멘토이자 리더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히 사업적인 것을 넘어 삶의 지혜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과 명성 속에서도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지혜 덕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선택받은 자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소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공 비결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가진 깊은 철학적 의미와 책임감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그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감동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점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새로운 부와 명성을 얻은 직후 그는 가족과 진정한 목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일정과 책임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성장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집니다. 그의 멘토는 그에게 경고합니다. 물질적인 이득에만 집중하고 목적을 잃은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요. 이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진정 원하던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슷한 점을 가진 다른 이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투자자였던 이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결국에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운명도 그들과 같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에서 그는 홀로 남겨진 채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악몽들은 그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자신의 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이 점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이 의문은 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점은 그저 증폭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 저주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삶에서 내리는 선택들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물질적인 성공에만 집착해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성장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의 회사는 점점 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변모해 갑니다. 동시에 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직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그의 가족은 더욱 화목해집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유혹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점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심을 다집니다.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점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들이 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자신의 가족을 떠올립니다.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과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부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는 가족과 재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정적 성공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개인적 성취감으로도 측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사업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들을 돕기 시작하고 자신이 얻은 지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의 멘토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가 되었소. 그 점 때문이 아니라 당의 이해력 때문이요. 그의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부를 증식시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돈의 형태가 아닌 영향력과 존경의 형태로 말입니다. 그는 재정적 자유가 여정의 일부일 뿐이며 진정한 유산은 다른 이들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선택받은 자들의 전략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한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 그룹은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의 그룹은 점차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룹 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더욱 성장합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직원들은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점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 점은 더 이상 불안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책임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전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감명받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희망과 영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점이 단순한 운명의 표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힘을 위협으로 여기는 경쟁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신비로운 성공에 대해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는 점이 마법이 아니라 단순히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상기의 표시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성공은 운이나 속임수가 아닌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에 감동받습니다. 그의 경쟁자들조차 점차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업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유산은 그들이 축적한 부가 아니라 그들이 영향을 미친 삶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의 학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존경받는 멘토로 인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정적 성공의 비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행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문들에 항상 진심으로 답변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이란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가족, 건강, 개인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명성에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점이 가진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의 징표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결정을 이 관점에서 내립니다. 그의 사업은 이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비즈니스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의 모델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향력은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리더십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교훈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각각의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점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 점은 더 이상 불안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그들도 자신만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업가의 여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침내 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점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책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의 기업은 이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동체 중심의 제국으로 변모합니다. 그는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부를 창출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의 회사는 직원들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직원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예를 따라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점은 이제 단순한 운명의 표식이 아니라 희망과 힘의 상징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비즈니스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의 리더들이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인식됩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큰 규모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결정이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는 젊은 리더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자신이 배운 교훈들을 나누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균형을 이룹니다. 그는 사업적 성공, 개인적 행복, 사회적 책임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그의 건강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점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점은 그에게 깊은 감사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를 이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어준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점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영감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교훈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각각의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그에게 끝없는 에너지와 열정을 제공합니다.